안녕하십니까. 삼성경매학원의 신홍식 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택가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위치는 신림선 당곡역 1번 출구에서 대략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여기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 경매 물건은 결과적으로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네,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온 다세대 빌라 앞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조용한 주택가 안쪽이기 때문에 뭐 거주 환경은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은 신건으로 처음 나왔을 때 감정가가 3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11번이나 유찰됐고요. 11번 유찰된 끝에 최종적으로 2,800만 원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입찰 안 들어간 거죠. 사실상 임차권자가 두 명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임차인은 주거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이 5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이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말소 기준 관리가 되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데, 예,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가 임차인은 이 말소 기준 관리보다도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죠.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누가 낙찰 받으면은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지 않고 버티면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상가 임차인 분께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항력은 없다 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배당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이 상가 임차인분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또한 배당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는 뭐 많이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상가 임차인 분들이 이 법률 관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경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넘어갔을 때 경매 개시등기가 찍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경매 개시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고, 마찬가지로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도 경매 개시등기가 찍히기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상가임차인 분들이 이 경매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도 늦게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배당도 못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가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5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상가 임차는 그렇게 되고, 자, 주택 임차인이 있는데,
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6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보증보험을 많이 들어두시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들어두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명목으로 보증금 2억 6천을 돌려받고 나가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가셨다라고 봐야 되고, 그 임차권자의 법적 지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허그에서 승계를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 허그에서 주택임차권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해서 집행권은 발부받아서 강제경매를 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사건인데, 11번 유찰되면서 계속 유찰된 이유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2억 6천이었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도 그 2억 6천에 대해서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의 이 물건의 특징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얼마 전입니다. 10월 달이죠. 23년도 10월 24일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따르면은 이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본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10월 24일에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한 그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쉬워지는 거죠. 11번 유찰된 이유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허그가 승계를 받았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6천이니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허그가 1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찰됐는데, 드디어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낙찰받으시면은 낙찰받으신 그 가격에 이 물건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인수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물건이 신건으로 다시 나와서 12월 6일에 3억 3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낙찰받으면은 추가로 인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낙찰가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가에서 낙찰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3억 3천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략 지금 20%의 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이번에 유찰되고 2차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2억 6,400까지 떨어질 거고요. 3차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2억 1,1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눈치 싸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 3차 때 2억 1천 정도의 낙찰 받으시면은 원래 감정가가 3억 3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때 낙찰 받으시면은 결론적으로 1억 정도는 이득을 보게 될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뭐 압류도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압류권자가 누군가 하면은 강서세무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도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거는 국세를 체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라든가 구라든가 구청에서 압류가 들어왔으면은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방세는 뭐 사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매 입찰 들어갈 때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을 때에는 국세가 체납했다는 건데 국세는 액수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 부분이 중요한데 세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세금은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금은 배당받고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방해세이냐 일반 조세냐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그건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해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순위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법정기일을 따져봐야 되는데 법정기일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정기일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세금이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당표를 짤 때 선순위로 위로 올려놓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세금이 먼저 배당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세금이 먼저 배당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다고 전제 깔았을 때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에서 많이 먼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배당받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배당 보증금이 많아지겠죠. 그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금이 많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함부로 입찰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낙찰자가 떠나야 될 인수해야 될 보증금 액수가 얼마가 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낙찰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낙찰 받는데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1번 유찰됐다가 신건으로 3억 3천부터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유찰되면은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 정도 가격에 낙찰 받으시면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